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나 6단원 200쪽 글을 읽고 토의하기입니다. 지금 사실 6단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부하기가 꽤 난감한 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직접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모든 활동을 해서 책상을 붙여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타깝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토의 단어는 사실은 지금 공부하기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글을 읽고 토의를 하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글을 읽었을 때 아마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할 거예요. 보통 토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 글을 읽었을 때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토의 주제를 뽑아야겠죠. 순서를 간단하게 복습을 할 겁니다. 토의 주제를 뽑은 다음에 나의 의견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무엇인가? 의견을 마련했으면 각자 의견을 마련을 했을 테니까 의견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누기를 하겠죠. 의견을 나눠요.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해야 될 게 최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의사결정까지 하게 되겠죠. 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번 시간에 살짝 공부했던 각자의 의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의견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3가지, 토의 주제와 알맞은가, 알맞은 주장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3번째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판단을 싹 했을 때 가장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서 실천하는 게 이 단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장 제목부터 딱 봤더니 어떤 문제 상황인지 예측이 됩니다. 교통사고. 네. 고사리 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이걸 어떨 때 쓰는 표현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요새는 이런 표현 쓰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표현인데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이 고사리 손은 이제 매우 어린 학생 또는 아이를 뜻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작아서 여러분 고사리 알죠? 그 고사리 잎같이 이렇게 손이 조그맣다고 해가지고 쓰는 표현인데 즉 이 제목만 놓고 봐서는 문제 상황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교통사고.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되는 만큼 진짜 그 내용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교통사고 대책 마련 눈길. 아마 이렇게 제목을 쓴 거 봐서는 신문 기사일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땡땡일보라고 되어 있네요. 기사 제목인가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은 뒤 굉장히 슬픈 사건이 있었나봐요. 네. 초등학생들이 직접 교통사고 대책 마련에 나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문제 상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친구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 학생들이 나섰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초등학생들이 직접 어떻게 나섰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여기 그림을 잠깐 보니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생겼습니다. 요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꾸었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 학생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회의를 열었네요. 이런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청장님께 편지 쓰기라는 실천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이 학교가 있는 구의 구청장님께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 안전을 위한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모양이에요. 학생회는 학교 친구들이 직접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개선 방안을 낼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학생회는 학교 곳곳에 알림글, 이게 첫 번째 방안이 되겠네요. 알림글을 붙여 전교생이 편지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편지가 2주 만에 200통이나 쌓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구청장님께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지를 쓸 겁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 거죠. 그랬더니 2주 만에 200통이나 쌓였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회로 텔레비전, 여러분들은 흔히 알고 있는 CCTV,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 자, 이 두 개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대요. CCTV와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해 주세요 라는 얘기네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나왔나 봐요. 세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전자들이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개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너무 작아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기조차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의 크기를 키우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해서 봤더니 크기를 키워주세요. 그래서 개선 방법이죠. 3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3-1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 테두리를 LED로 반짝이게 만들어서 밤이든 낮이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지판 테두리를 LED로. 이게 3-2가 되겠네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낸 거죠. 학생회는 교사와 함께 이를 받아들이게 할 방법을 논의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면담을 신청해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와, 실제로 면담 신청을 해서 구청장을 만났네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한 거죠. 학생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개선해달라고 구청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신속하게 시설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학생들, 이 기사처럼 학생들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토의가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배우고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의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202쪽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교통사고 대책 마련 눈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자, 아까 문제 상황을 정리를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조금 특이하죠. 어디 앞에 있는? 맞아요. 학교 앞에 있는. 그래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긴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선 전교 어린이 회를 열어 아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CCTV와 신호등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3번 어린이 보호 구역 보호인데 구역 표지판 개선을 제안을 했죠. 제안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렇죠. 구청장과 면담까지 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정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겠죠?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이 동네 안에 보행자 신호등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학교랑 여기 기사와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 드디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토의를 해서 막 청장님을 만나고 면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여기 지역사회 경찰청에 계속 이제 요청을 해서 드디어 신호등이 만들어지게 된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쪽 3번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교통사고 대책 마련 눈길. 이거를 다시 읽고 우리 학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토의 주제를 정해봅시다. 자, 우리 학교의 안전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당장 선생님이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으로 만약에 주제를 정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 안전 학교 만드는 방법.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사실 이 학교에 지금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4년째 있는데 실제로 다니면서 많이 느낀 점 중에 하나예요. 보행자 신호도 보행자 신호도 없다가 올해 겨우 처음 생긴 거였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주정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도 실제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멀리서 걸어와서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사이에는 차를 만날 일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판단 기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우리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겠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 네. 찾을 수 있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엔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호등도 설치를 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지키면 우리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더러 사실 보행자 신호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근무한 학교 학생들도 편지를 써본다든가, 물론 선생님들도 같이 쓰고 해서 설치를 좀 더 추가로 한다든가, CCTV를 새 걸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토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3쪽입니다. 토의 주제에 따라 누구의 의견? 네, 나의 의견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견입니다. 정리를 해볼 건데 저번에도 항상 말했지만 주장은 말하기 쉬워요. 근데 주장만 말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어찌 보면 주장만큼 근거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의견을 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내가 내 걸 평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걸 봤을 때 내 의견, 내 주장과 근거가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지,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지,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알고 학교에 등교했을 때 직접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전체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모둠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겠지만 투명한 비말을 막아주시는 막을 설치를 해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의견 나누기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의견 장단점을 다 따지고 판단 기준까지 다 적용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하는 의사결정까지 체험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